오늘은 곧 칠순을 바라보는 올해 69된 김순자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늘 털어놓을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꿨던 눈물, 분노 그리고 마지막엔 통쾌함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언니, 동생들, 또래분들 혹시라도 저처럼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다 싶은 분들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늙었다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20살에 남편을 만나 서울 강남 변두리 반지하 셋방에서 시작해서 올해로 결혼한 지 50회가 넘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은 시댁의 장남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엄청 엄하셨고 시동생만 둘, 시누이도 둘이었어요. 시댁 어른들 눈치 보랴 남편 뒷바라지 하려 결혼 초부터 정말 숨 쉴 틈 없이 살았죠. 시부모님 아프실 땐 제가 간병도 다 했고요. 시동생들 결혼 자금도 조금씩 보태줬고 시누이들 빚 갚을 때도 우리 부부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다 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살았어요. 남편은 한때 전기자재 유통업 하면서 꽤 돈을 벌었고 저도 속옷 외판원으로 집집마다 돌며 남편 몰래 종잣돈 조금씩 모았어요. 그렇게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남편 사업이 잘 될 때 서울 강남에 오래된 다가구 주택 하나를 우리 이름으로 샀는데 시세가 많이 올라 다행히 노후 준비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아들, 딸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가 그곳에서 모두 시집 장가를 가서 1년에 하루도 못 보고 삽니다. 늘 아이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지만 그게 인생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남은 인생을 오순도순 살아야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도 남들처럼 노후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남편 병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겨울이었고 그날따라 눈이 엄청 오던 날이었는데 저녁 준비하던 저한테 갑자기 거실에서 순자야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가서 결국 중풍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반신이 마비됐고 제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몸이 됐죠. 목욕도 화장실도 식사도 전부 제가 다 도와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병원 보내라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저 혼자 집에서 남편 간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몸도 나만하질 않더라고요. 무릎은 늘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밤에는 우울증 약 먹고 겨우 잤습니다. 그렇게 남편 병수발을 하던 어느 날 시동생이랑 시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 저한테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형님, 형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으니까 재산 문제 미리 정리해놔야 하지 않겠냐고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두고 벌써 유산 얘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근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시누이가 제 앞에서 유언장 한 통을 꺼내 보이는 겁니다. 형님, 이거 오빠가 작성해 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저는 얼떨결에 받아봤는데 그 유언장에는 우리 명의의 강남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시동생과 시누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집 마련하려고 어떻게 고생했는데 남편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자 시누이가 비웃듯 말하더라고요. 형님, 법적으로도 형님 명의 아니잖아요. 다 오빠 이름이잖아. 형님이 그 집에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날강도 같은 시누이와 시동생을 돌려보내고 자리 정돈을 하는데 우연히 남편 휴대폰 보다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웬 여자가 남편과 나란히 찍힌 사진이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하얀 피부에 제 나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둘이 식당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정말 배신감이 치밀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붙들고 울며 물었어요. 당신 이 여자 뭐야? 그때 남편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겨우 뱉은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 여자와 남편은 남편 사업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 무려 10년 동안 몰래 생활비도 줬더군요. 아니 내가 밤낮으로 고생해 모은 돈을 딴 여자가 호사를 부리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그 순간 죽고 싶을 만큼 서럽고 원통했어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저를 점점 하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 병수발 제대로 못하면 병원에 보내버릴 거야. 형님 유산은 우리 몫이야. 형님은 며느리지 주인 아니야. 말끝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형 병원비며 집세며 이래저래 돈이 모자라서 강남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겠으니 그리 아세요. 그리고 대뜸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근저당 설정서였어요. 순간 제 귀에 뭔가 확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하찮게 여기지만 저에겐 숨겨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제 친정은 전라도 군산에서 쌀 농사 크게 하던 집안이었는데
있었는데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한테도 8천만 원이라는 유산이 남겨졌습니다. 그걸 남편 몰래 적금 주식 채권 투자에 조금씩 굴려서 작은 꼬마 빌딩을 제 명의로 매입했어요. 그 빌딩이 지금은 1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된 거죠. 돈만 생기면 시댁 식구들에게 가져다 주는 남편 때문에 저는 평생 이 비밀을 남편에게조차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남편이 사업하다 잘못되면 방어하기 위한 저희 가족을 위한 비밀 무기였죠. 시댁은 저희가 돈을 모으는 꼴을 못 봤고 제가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그 돈까지 쓸어갈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빌딩 외에도 제 명의로 현금성 자산 2억 원 정도를 마저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와 남편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저를 몰아붙이는 걸 보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저는 곧바로 법무법인 사무장을 찾아갔어요. 제 사정을 다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 명의의 강남 다가구 주택도 결혼 생활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이니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남편 명의라 해도 법적으로 저는 권리를 가질 수 있더라고요. 남편이 쓴 유언장도 중풍 후 언어 장애가 심해 의사 표현이 어렵던 시기에 작성됐다면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남편 휴대폰 사진부터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 캡처해두고 상간녀한테 10년 넘게 생활비를 보내온 증거도 다 모아놨어요. 그런 돈이 전부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변호사 말로는 이게 재산 분할 때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시 저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사유가 되는 거였죠. 외도 자체도 위자료 사유가 되지만 이렇게 장기간 가정 돈을 빼돌린 건 법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법정에서 그 증거들로 제대로 따질 생각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꼬마 빌딩은 유산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저는 절대 공개하지 않고 끝까지 제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10억에 상당한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마저도 가져가려고 난리를 칠게 뻔하니까요. 저는 10년간 내연녀나 두 집 살림을 하고 5년 동안 간병인도 못쓰게 하면서 똥오줌 받아낸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남 전원주택을 담보고 대출을 일으켜 전세집을 마련하고 시댁 식구들을 불렀죠. 제 남편이 젊었을 적 돈만 벌면 시동생 시누이 가져다 주고 10년간 따녀자랑 두 집 살림 하느냐고 너무 피곤했는지 똥오줌도 못 가리고 누워있네요. 저는 오로지 사랑했기에 돈 아까워서 간병인도 못쓰게 하는 이런 남편의 똥오줌을 5년 동안 받아내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만두고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아무 데가 없이 동생이라는 이유로 많은 돈으로 호사 누리셨으니 이제 형님 건강 챙기면서 형제들끼리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변호사 이혼 소송을 할 거고 소송 후 재산이 분할될 테니 그 돈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형님 잘 모셔서 봐요. 형님이 돈 나눠주시겠죠. 하고 그 집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저에게 시누이가 소리치더군요. 자기는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한다고. 저는 나도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본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어. 라고 말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어 강남 다가구 주택은 법적으로 제 몫이 70%로 인정받았어요. 시누이와 시동생은 남편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전남편 재산 가지고 싸웠고 결국 노력하지 않고 돈 벌 능력이 없는 시누이와 시동생은 사기꾼한테 속아서 있는 돈마저 전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시누이와 시동생마저 이혼당해 3남매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카드비 수억 원 떠안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살면서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또 다시 저한테 빌붙으려 하길래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금 저는요. 강남 다가구 주택 60% 지분 팔아서 10억 원 넘는 돈 손에 쥐었고 그 돈 일부는 제 꼬마 빌딩 리모델링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남편 병수발 하느라 제 몸이 많이 상했지만 이제야 좀 제 인생을 살고 있네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빌딩 월세 500만 원에 손에 쥔 현금까지 있으니 솔직히 무섭거나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하찮게 봤던 사람들 앞에서 제가 당당히 서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통쾌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제 모든 재산은 제가 사망하면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